예,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이제 인사를 막 시작하는데 제가 이 두 가지 가지고 좀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이 탄핵이 정말 이 탄핵으로 인해서 정말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국민들 중에. 실제로 이 탄핵 반대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출범한 정권이면은 쇼를 위해서라도 좀 탕평 같은 인사 유형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쪽 좀 자유한국당 출신의 좀 원로나 그런 사람들을 하는 좀 탕평처럼 보이는 쇼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막무가내로 친노, 친문, 운동권 패거리끼리 다 나눠먹고 있다. 대놓고 나눠먹고 있다는 거. 그 더 놀란 거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통합과 탕평 인사라고 문비어천가를 불러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포탈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두 가지가 놀랐어요. 뭐 놀랐지 않죠. 이럴 줄 알았으니까. 뭐 이럴 줄 뻔히 알았으니까. 자, 지금 언론에서 탕평 인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두 명인데 그게 이낙연 이제 국무총리 내정자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인데 이낙연 씨는 호남 인사기 때문에 탕평이라 그러는 거고 임종석 씨는 비문계인데 비서실장 앉혔기 때문에 탕평이다. 야, 정말 이런 기사 쓰는 기자들 정말 스스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사했습니까? 아니, 이낙연 씨가 민주당의 전남지사인데 같은 당에 있는 전남지사고 그 민주당에 어디가 뿌리가 돼 있어요? 그 호남 기반 정당 아닙니까? 호남 기반 정당의 전남지사를 총리에 앉혔는데 그게 어떻게 대통합과 탕평이에요? 그거는 친문과 이른바 민주당 내 호남 세력 간에서의 거래죠. 그걸 어떻게 탕평 인사라고 얘기합니까? 자당의 지사를 올려놨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이명박 정권 때 경남지사 김태호를 총리로 올렸는데 그거 탕평 인사입니까, 그게? 그때 어느 언론사가 탕평 인사라고 보도했어요? 그리고 임종석이 박원순 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친문계가 아닌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올렸다? 임종석은 세상이 다 아는 전대협 주사파 운동권의 핵심인데 그러면 문재인에 있는 이른바 이호철 실세들 다 같은 운동권 부류 아닙니까? 다 같은 NL계열 운동권들 아니에요. 운동권 후배를 앉혀놨는데 그게 무슨 탕평 인사입니까? 그게 무슨 통합 인사예요? 야,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조국 교수 인사를 무슨 또 파격적인 개혁 인사라 그러는데 아니, 조국 교수야 거의 한 7, 8년 이상을 완전 문비어천가를 불러댄 대표적인 폴리페서 어용 교수잖아요. 그렇게 문재인 찬양가 불러댄 사람을 갖다가 전리품 하나 줬는데 그게 개혁 인사입니까, 그게? 그게 개혁 인사예요? 검찰 출신 아니니까 개혁 인사다? 아니, 아직 그 민정비서관에다가 검찰을 넣어가지고 장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사가 완전히 문재인에서의 이 친문, 친노, 운동권 패거리가 독식하는데 언론은 막 그냥 이 예찬을 하고 이 포털 댓글에서도 막 찬양가가 오는데 이런 거 뭐 드러나는데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이거 이제 일하는 거 보면 알 거예요. 이제 이런 거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문제는 이게 국내만의 문제면 그렇죠. 어용 언론들하고 어용 포털들 내세워서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고 눈, 귀 가리면 어떻게 버틸 수 있을 텐데 몇 개월은 이 인사들이 지금 죄다 국제 문제와 연관이 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나라 한번 그냥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외교 한번 화끈하게 파탄내고 끝나는 수가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자, 임종석 씨는 NL계열 전대협 총학생회장, 뭐 쉽게 얘기하면 저 통합진보당하고 같은 노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북한하고 이렇게 밀입국 시켜가지고 임수경 씨를 막 북한 수뇌부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 과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국회의원 할 때도 미국의 입국 비자가 거부된 사람입니다. 미국은 자국에 해를 끼칠 만한 사람들은 비자를 안 내주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신분으로 저 미국 아마 문화원인가 뭐 방화 사건 냈던 정청래하고 임종석하고 두 명은 비자를 못 받아요. 그럼 대한민국 지금 이 트럼프 정권이 북핵 해결하려고 지금 칼을 막 갈고 있는데 비서실장이면 2인자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그 2인자가 미국에 입국이 안 되는 사람을 갖다 앉힌 겁니다. 아, 그럼 미국이 이거 모르겠어요?
미국 CIA가 이거 모르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비서실장 딱 인사했는데 이게 미국이 위험인물로 찍어서 비자도 안 내주는 인물을 지금 비서실장에다가 딱 갖다 놨으니 이건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하고 한따까리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인가 나하고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국정원장 서훈 씨를 이제 앉혔는데 서훈 씨가 원래 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그 팀이란 말이죠. 이게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래서 이분이 국정원장으로 딱 취임을 하면서 아니 지금 상식적으로 지금 국정원장이 임명받았으면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북한이 지금 어떻게 도발하고 있고 이 도발을 위해서 남한을 지금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고 공작조가 이걸 철저히 막아내겠다.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정원장이면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잘 보십시오. 국정원법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가 국정원이에요. 형식적으로 통일부죠. 물론 국정원이 물밑 작업합니다. 근데 그거를 대놓고 시작하자마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제재 방식이 그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중국을 제재해가지고 중국이 북한 숨통을 끌어놓게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한국이 덜렁 김정은과 대화로 풀어내겠다. 그것도 공약 자체가 개성공단을 뭐 넓히고 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 자 미국이 저것도 저 국정원장 저거 봐라. 김정은하고 뒷거래 치려고 그래?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미국 발로 트럼프가 김정은을 직접 만나겠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 남한의 문재인 정권 얘들 믿다간 뒤통수 맞겠구나. 차라리 김정은과 시진핑하고 그냥 트럼프 셋이 한꺼번에 풀어버리겠다. 남한 배제해버리겠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지금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남한 정부가 김정은하고 뒷거래 칠 것 같다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우방국 피해고 뭐고 그냥 다 때려버리는 겁니다. 한국이 그걸로 불바다가 되든 말든 나 상관없어.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 우방국 아니야. 그냥 때려버리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시진핑하고 딜을 쳐가지고 핵만 제거하고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거예요. 이 후자가 훨씬 무섭습니다. 후자가.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 직접.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핵만 제거하고 북측 지역을 중국 통치하에 두고 김정은에게 보상해주고 미군은 떠난다. 원코리아라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원래 이게 부시 정권 때부터 시도를 했었습니다. 자, 중국에 그 당시에만 장점이었던가 후진타오였을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정권을 만들어라. 북한에다가. 너희가 원하는 정권, 친중 정권 세워라. 그 대신에 핵만 제거해라. 우린 손 안 대겠다. 이 부시 정권이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 중국에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싹 정권 교체를 한 남의 나라 정권 교체한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이런 거를 시도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미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남의 나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가지고 어림도 없고 미국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신 없어서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부시가 김정은을 만난다는 얘기는 김정은 너 핵만 제거하면 너 체제를 인정해줄게. 너 체제를 인정해줄게. 핵만 제거하면은.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은 너 그냥 어디 인도네시아나 어디 하와이에 별장 넣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너만 나와. 너만 나오고 그 대신에 시진핑한테 너는 시진핑 네가 친중 정권 제일 좋아하는 놈 세워 아무나.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 경우도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 두 가지 경우 모두 미군 철수가 아마 전제가 될 겁니다. 모두 다 미군 철수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중국이 받아들입니다. 그게 중국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미국도 핵만 제거가 되면은 미군을 놔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미군 왜 놔둡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미국 입장에서 미군이 여기 왜 있죠? 대한민국에? 누구 지키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 미군 나가라 그러고 지금 오늘 보니까 사드 비용을 우리가 내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88%가 반대한다는데 이거 미국 국민들이 보면은 이거 환장하는 거죠. 너희들 지키려고 미사일 주려고 그랬는데 우린 돈 못 내겠다? 야 빼라 빼. 미군 다 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정말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김정은 정권을 미국과 손잡고 유지를 해주고
혹은 시진핑이 북한의 침략권을 세우든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요, 중국에게 위협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게 위협받게 돼 있어요. 이게 더 무서운 진실이란 말이야. 미군이 빠져버리면 일본이, 자, 독도 그냥 확 들어갔어. 독도를 점령했다 칩시다. 일본이 그냥.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군이 없는데? 해군으로 한번 일본하고 한번 붙어봐? 1시간이면 전멸당하는데, 일본한테. 딱 들어가서 일본이 하고 있으면요. 자, 미국은 이제, 대한민국 너희는 어차피 배신자,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놈들. 미국은 모른 채. 그건 양국이 알아서 해라. 딱 점령해놓고, 일본이 중국하고 뒤를 치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한국 어디다가 호소할 거예요? 어디다가? 이게 지금, 현실화 돼가고 있습니다. 현실화 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뭐 또 문재인이 아베한테 뭐 위안부 어쩌고저쩌고. 저는 아마 아베 입장에서, 야, 정말 저 인간 참 한가하다. 지금 핵미사일이 날라올 상황에서 위안부 어쩌고저쩌고. 아베 입장은 좋죠. 근데 미국 빠져주면은 됐다. 일본은 이제, 미군이 빠진다는 얘기는 뭐냐? 일본이 다시 군사 강대국화 된다는 얘기죠. 미국이 빠지는 대신에, 야, 일본 이제 니네가 마음대로, 아시아 알아서 해라. 아시아 니네가 중국이랑 붙어라. 일본이 군사 강대국화가 되는 순간에, 독도는 좀 바로 점령한다고 봅니다. 독도 바로 점령 들어가요. 그러면서 중국이랑 뭘 딜을 치려고 그러겠죠. 한국이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한국 주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도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하고 관계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100년 전하고. 100년 전에 고종이 러시아에 붙을까 중국에 붙을까 막 어디 미국에 붙을까 헤매고 다니다가 일본한테 나라 뺏긴 거 아닙니까? 지금이 딱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 손을 꽉 잡고 버텨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 수밖에 없는데 이걸 놓는 순간에 자기 생각이 이걸 거예요. 자기 생각은 김정은하고 딜을 쳐서 우리끼리 해결한다 그러겠지만은 미국이 그걸 놔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김정은도 가장 위협적인 것은 문재인이 아니라 트럼프이기 때문에 딜은 트럼프랑 치지 문재인하고 안 칩니다. 문재인하고 딜을 치는 것을 유도해가지고 미국을 분노케 해서 미국하고 딜을 쳐버린단 말이죠. 솔직히 이거 끝났어요. 외교 이거 진짜 이렇게 가다가 정말 이제 태극기를 탄핵 무효가 아니라 정말 성조기를 들고 이제 태극기가 아니라 성조기를 들고 100만 명이 나와서 미국에게 정말 우리나라 떠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아니 비서실장 자체가 저 북한에 미리국 기획했던 사람을 앉혀놨는데 그거 안 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인사만으로도 이미 문재인은 트럼프에다가 선전포고를 한 거다. 지금 인사 이것만 봐도. 이거 그리고 한두 달 아니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다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재인 탄핵에 대해서 자꾸 난 오히려 이 홍준표 주성 보수파리들이 탄핵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불가능하고 뭐 가능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 지키려면은 문재인 탄핵하고 깃발 들고 성조기 들고 다 나가야 될 판입니다.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예, 감사합니다. 자, 미국이 저 국정원장 저거 봐라. 김정은하고 뒷거래 치려고 그래?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미국 발로 트럼프가 김정은을 직접 만나겠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 남한의 문재인 정권 얘들 믿다가 뒤통수 맞겠구나. 차라리 김정은과 시진핑하고 그냥 트럼프 셋이 한꺼번에 풀어버리겠다. 남한 배제해버리겠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지금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남한 정부가 김정은하고 뒷거래 칠 것 같다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우방국 피해고 뭐고 그냥 다 때려버리는 겁니다. 한국이 그걸로 불바다가 되든 말든 상관없어.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 우방국 아니야. 그냥 때려버리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시진핑하고 딜을 쳐가지고 핵만 제거하고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거예요. 이 후자가 훨씬 무섭습니다. 후자가.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 직접.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핵만 제거하고 북측 지역을 중국 통치하에 두고 김정은에게 보상해주고 미군은 떠난다. 원코리아라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원래 이게 부시 정권 때부터 시도를 했었습니다. 자, 중국에 그 당시에만 장점이었던가 후진타오가 있을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정권을 만들어라, 북한에다가. 너희가 원하는 정권, 친중 정권 세워라. 그 대신에 핵만 제거해라. 우린 손 안 대겠다. 이 부시 정권이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 중국에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싹 정권 교체를 한 남의 나라 정권 교체한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시도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미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남의 나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가지고 어림도 없고 미국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신 없어서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부시가 김정은을 만난다는 얘기는 김정은 너 핵만 제거하면 너 체제를 인정해 줄게. 너 체제를 인정해 줄게. 핵만 제거하면은.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은 너 그냥 어디 인도네시아나 어디 하와이에 별장 넣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너만 나와. 너만 나오고 그 대신에 예,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이제 인사를 막 시작하는데 제가 이 두 가지 가지고 좀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이 탄핵이 정말 이 탄핵으로 인해서 정말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국민들 중에. 실제로 이 탄핵 반대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출범한 정권이면은 쇼를 위해서라도 좀 탕평 같은 인사 유형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쪽 좀 자유한국당 출신의 좀 원로나 그런 사람들을 하는 좀 탕평처럼 보이는 쇼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막무가내로 친노, 친문, 운동권 패거리끼리 다 나눠먹고 있다. 대놓고 나눠먹고 있다는 거. 그 더 놀란 거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통합과 탕평 인사라고 문비어천가를 불러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포탈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두 가지가 놀랐어요. 아마 놀랐진 않죠. 이럴 줄 알았으니까. 이럴 줄 뻔히 알았으니까. 자, 지금 언론에서 탕평 인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두 명인데 그게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인데 이낙연 씨는 호남 인사기 때문에 탕평이라 그러는 거고 임종석 씨는 비문계인데 비서실장 앉혔기 때문에 탕평이다. 야, 정말 이런 기사 쓰는 기자들 정말 스스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사를 씁니까? 아니, 이낙연 씨가 민주당의 전남지사인데 같은 당에 있는 전남지사고 그 민주당에 어디가 뿌리가 돼 있어요? 그 호남 기반 정당 아닙니까? 호남 기반 정당의 전남지사를 총리에 앉혔는데 그게 어떻게 대통합과 탕평이에요? 그거는 친문과 이른바 민주당 내 호남 세력 간에서의 거래죠. 그걸 어떻게 탕평 인사라고 얘기합니까? 자당의 국무때 시진핑한테 너는 시진핑 네가 친중 정권 제일 좋아하는 놈 세워왔나?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 경우도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 두 가지 경우 모두 미군 철수가 아마 전제가 될 겁니다. 모두 다 미군 철수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중국이 받아들입니다. 그게 중국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미국도 핵만 제거가 되면은 미군을 놔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미군 왜 놔둡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미국 입장에서 미군이 여기 왜 있죠? 대한민국에? 누구 지키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 미군 나가라고 지금 오늘 보니까 사드 비용을 우리가 내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88%가 반대한다는데 이거 미국 국민들이 보면은 이거 환장하는 거죠. 너희들 지키려고 미사일 주려고 그랬는데 우린 돈 못 내겠다? 야, 빼라, 빼. 미군 다 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정말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김정은 정권을 미국과 손잡고 유지를 해주고 혹은 시진핑이 북한의 친중 정권을 세우든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요. 중국에게 위협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게 위협받게 돼 있어요. 이게 더 무서운 진실이란 말이에요. 미군이 빠져버리면 일본이 독도 그냥 확 들어갔어. 독도를 점령했다 칩시다. 일본이 그냥.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군이 없는데 해군으로 한번 일본하고 한번 붙어봐. 1시간이면 전멸당하는데 일본한테. 딱 들어가서 일본이 하고 있으면요. 자, 미국은 이제 대한민국 너희는 어차피 배신자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놈들. 미국은 모른 채. 그건 양국이 알아서 해라.
딱 점령해놓고 일본이 중국하고 뒤를 치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한국 어디다가 호소할 거예요? 어디다가? 이게 지금 현실화 돼가고 있습니다. 현실화 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뭐 또 문재인이 아베한테 뭐 위안부 어쩌고저쩌고. 저는 아마 아베 입장에서 야 정말 저 인간 참 한가하다. 지금 핵미사일이 날라올 상황에서 위안부 어쩌고저쩌고. 아베 입장은 좋죠. 근데 미국 빠져주면은 됐다. 일본은 이제 미군이 빠진다는 얘기는 뭐냐? 일본이 다. 그래서 이분이 국회의원 할 때도 미국의 입국 비자가 거부된 사람입니다. 미국은 자국에 해를 끼칠 만한 사람들은 비자를 안 내주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신분으로 저 미국 아마 문항원인가 뭐 방화 사건 냈던 정청래하고 임종석하고 두 명은 비자를 못 받아요. 그럼 대한민국 지금 이 트럼프 정권이 북핵 해결하려고 지금 칼을 막 갈고 있는데 비서실장이면 2인자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그 2인자가 미국에 입국이 안 되는 사람을 갖다 앉힌 겁니다. 그럼 미국이 이거 모르겠어요? 미국 CIA가 이거 모르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비서실장 딱 인사했는데 이게 미국이 위험인물로 찍어서 비자도 안 내주는 인물을 지금 비서실장에다가 딱 갖다 놨으니 이건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하고 한따까리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인가 나하고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국정원장 서훈 씨를 이제 앉혔는데 서훈 씨가 원래 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그 팀이란 말이죠. 이게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래서 이분이 국정원장으로 딱 취임을 하면서 아니 지금 상식적으로 지금 국정원장이 임명받았으면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북한이 지금 어떻게 도발하고 있고 이 도발을 위해서 남한을 지금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고 공작조가 이걸 철저히 막아내겠다.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정원장이면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잘 보십시오. 국정원법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가 국정원이에요. 형식적으로 통일부죠. 물론 국정원이 물밑 작업합니다. 근데 그거를 대놓고 시작하자마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제재 방식이 그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중국을 제재해가지고 중국이 북한 숨통을 끌어놓게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한국이 덜렁 김정은과 대화로 풀어내겠다. 그것도 공약 자체가 개성공단을 뭐 넓히고 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 지사를 올려놨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이명박 정권 때 경남지사 김태호를 총리로 올렸는데 그거 탕평인사입니까 그게? 그때 어느 언론사가 탕평인사라고 보도했어요. 그리고 임종석이 박원순 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친문계가 아닌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올렸다? 임종석은 세상이 다 아는 전대협 주사파 운동권의 핵심인데 그러면 문재인에 있는 이른바 이호철 실세들 다 같은 운동권 부류 아닙니까? 다 같은 NL계열 운동권들 아니에요. 운동권 후배를 앉혀놨는데 그게 무슨 탕평인사입니까? 그게 무슨 통합인사예요? 야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조국 교수 인사를 무슨 또 파격적인 개혁 인사라 그러는데 아니 조국 교수가 거의 한 7, 8년 이상을 완전 문비어 청가를 불러댄 대표적인 폴리페서 어용 교수잖아요. 그렇게 문재인 차량가 불러댄 사람을 갖다가 전리품 하나 줬는데 그게 개혁 인사입니까 그게? 그게 개혁 인사예요? 검찰 출신 아니니까 개혁 인사다? 아니 그러니까 아직 그 민정비서관에다가 검찰을 넣어가지고 장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사가 완전히 문재인에서의 이 친문, 친노, 운동권 패거리가 독식하는데 언론은 막 그냥 이 예찬을 하고 이 포털 댓글에서도 막 찬양가가 오는데 이런 거 뭐 드러나는데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이거 이제 일하는 거 보면 알 거예요. 이제 이런 거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문제는 이게 국내만의 문제면 그렇죠. 어용 언론들하고 어용 포털들 내세워서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고 눈기 가리면 어떻게 버틸 수 있을 텐데 몇 개월은 이 인사들이 지금 죄다 국제 문제와 연관이 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나라 한번 그냥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외교 한번 화끈하게 파탄내고 끝나는 수가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자, 임종석 씨는 NL계열 전대협 총학생회장
뭐 쉽게 얘기하면 저 통합진보당하고 같은 노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북한하고 이렇게 밀입국 시켜가지고 임수경 씨를 막 북한 수뇌부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 과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